전주 원도심의 일방 통행 구간이 늘어나자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철새 축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금강 철새 조망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CT 정보통신 기술에 AI 인공지능을 결합한 2세대 스마트팜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원도심의 일방 통행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남부시장에도 일방 통행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풍남문에서 남부시장을 거쳐 전라가명으로 이어지는 520m 구간입니다. 폭 9m의 도로에 양쪽에서 오는 차량과 주정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혼잡할 때가 많습니다. 전주시가 이곳에 전라가명 옛길 복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 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만들고 가로등 설치와 도로 포장에 들어가는 14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큰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방으로 되면 교통편이 아무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죠. 현재 양방 통행으로 도로가 혼잡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일방 통행하는데 어디가 있고 재래시장에 시내버스 안 다니는데 어디가 있어. 복잡해도 재래시장은 차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방 통행이랑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는 기본 설계에 들어갔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커 설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완강해서 전주시가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군산 철새 축제가 AI 때문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폐지되는데요. 축제 중심 무대인 금강철새 조망대 역시 방문객들의 감소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철새 축제의 중심 무대인 금강 철새 조망대입니다. 축제가 시작됐지만 축제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합니다. 최근 다시 발생한 AI의 영향이 큽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금강 철새 축제는 2006년에 방문객이 78만 명까지 늘었지만 AI 확산으로 지난 2008년부터 크게 줄어 지난해는 겨우 2만 명이 찾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는 2004년부터 이어온 철새 축제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철새 축제를 이끌기 위해 130억 원을 들여 세운 금강 철새 조망대 역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4천 명이 찾았지만 축제가 폐지되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의 축제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철새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새 축제에 집중적으로 했던 그 행사들을 연중으로 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기간도 좀 늘리고 예산도 좀 늘리고. 금강 철새 조망대는 1년의 유지 비용으로만 8억 원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 금강 철새 조망대가 예산만 쓰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교육까지 전담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전라북도는 올해보다 10,000개가 늘어난 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적으로는 10,000개나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만 개의 80%는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 이른바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공원 청소가 대표적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을 더 하고 급여가 좀 많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 있죠. 모두 한 30만 원, 40만 원.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를 전담하는 노인 인력개발센터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을 탈피해서 뭔가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들을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통합형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정부 용역이 이루어졌고 내년에 전북에서 노인인력개발에 관한 시범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스마트팜은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농장의 생육 환경을 조절합니다. 농민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생산성까지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결합한 스마트팜이 탄생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8월 모종을 심어 가꾼 토마토 온실입니다. 컴퓨터에 온실 상황에 대해 묻자 곧바로 답을 합니다. 온실 상황 알려줘. 현재 온실 내 습도가 적절하여 기존 제어 방식을 유지합니다. 지난주 토마토의 생장이 표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줄기 두께는 굵고 생식 생장의 경향이 보입니다. 병해충 피해를 입은 잎을 촬영하면 원인과 치료법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농업정보 사이트인 농사로 사이트에서 병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농약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ICT 정보통신 기술에 AI, 인공지능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2세대 스마트팜입니다. 작물의 생육 정도와 온실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받은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산을 위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농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1세대도 단순 제어, 복합 제어가 가능했는데 지금 여기는 제어 상태가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농민보다는 오히려 컴퓨터가 더 잘 알아서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들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에 혁신 성장을 주도해보고자 하는. 농촌진흥청은 2세대 스마트팜을 토마토뿐만 아니라 딸기와 포도 등 다른 작물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갖추기 위해선 여전히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 설치 비용을 더 낮추는 게 과제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늦어진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에 제출한 보완 내용에 환경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연말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서 2,300억 원이 투입돼 전주시 동산동 일대에 6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 초중고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합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35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가 7곳입니다. 교장 공모 신청 여부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최근 5년간 훼손된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곳은 지리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리산 복구에 88억 원이 쓰이고 전국 국공립 가운데 가장 많았고 덕유산과 내장산은 각각 28억 원의 복구 비용이 사용됐습니다. 신 의원은 탐방객이 늘면서 복구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탐방 예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난 9월에 출시된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7,000개 가맹점 가운데 700곳을 조사한 결과 음식점은 10%, 주유소와 학원 등은 20%가량 매출이 증가하는 등 71.4%가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 2천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 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의 전주시의 지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곳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해서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해서 주민 중심의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의 문화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에 지정 결과가 발표됩니다.